안녕하세요. 수상강국 코리아의 이재현입니다. 최근 국제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이 바다의 자산 가치가 24조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수산물은 인류에게 25%의 먹을거리와 16% 이상의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풍부한 강물 자원까지 더하면 이 바다는 인류의 생존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처럼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바다를 아끼고 또 나아가 해양수산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수상강국 코리아의 주인공인 국민의당 김종애 국회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이 수산산업인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해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전국 수산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제 나름대로 노심초사하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제가 농해수위원회 국회의원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관심 갖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봤는데요. 이 새만금 내부에서의 조업 행위가 단절이 되면서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작년에 12월 25일을 기준으로 새만금에서 동서 이축 고속도로가 건설되니까 원 약속대로 내부의 개발에 저해 요소가 된다라는 이유로 한시적 어업권을 다 회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내부에 있던 어민들이 다 하루아침에 생존권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겨됐던 것이죠. 한시적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에 저해 요소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기존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두 가지, 또 아울러 무허가 어선은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어로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수산당국, 또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는, 또 정부가 해야 할 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속 협의하고 토의한 결과 해수부 장관께서 한 달 이내에 TF팀을 꾸려가지고 어민들이 피해 더 이상 당하지 않을 정도로 또 어로 행위를 재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대안을 찾아주고 답을 만들어주기로 지금 현재까지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이 새만금 SOC 사회기반시설 조기 확대 구축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 파도가 거의 없는 이 잔잔한 수역, 그러니까 정원 수역을 확보하기 위한 이 방파제 공사가 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항만 건설 통해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2020년까지가 4선석이고 2030년까지가 14선석에서 총 18선석을 만들려는 계획에 하에 지금 새만금 신항이 가동하고 있는데요. 그 군산항이 이미 3만 톤에서 5만 톤급의 배를 접안할 수 있는 25선석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군산에. 5만 톤급이 접안할 수 있는 25선석이 비어있는 이 상황에서 20분 거리도 안 되는 지역에 다시 2만 톤급에서 3만 톤급의 배에 신항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의 혈세 낭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냐? 최소한 8만 톤에서 10만 톤급. 크루즈선 내지 국제유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이러한 신항이 만들어져야 새만금에 걸맞는 것이고 국책사업에 맞는 것이지 혈세 낭비가 돼서는 안 돼요. 아울러서 여기에 지금 현재 에타 중에 있는 김제 부안의 어선들이 접안할 수 있는 가력항을 확장해야 하고, 또 김제 어선들이 지금 접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항만 옆에 김제의 어선들이 접안할 수 있는 어항을
같이 부설해서 만들어주는 것. 이러한 현실성이 있고 실용성이 있으면서 어민들에게 또 지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효과 있는 이런 방향으로 국가의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 것이지 지금의 방향, 지금의 설계로는 혈세 낭비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에 위치한 한빛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어민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 있으실까요? 한빛 원자력 발전소 또 한수원에서 이 부분을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에 의해서 곰소만의 바지락이 거의 다 폐사를 했습니다. 90% 이상 폐사를 했어요. 온배수 피해의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영광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22km 보상이 되고 영광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17km밖에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 피해는 조류와 해류가 남에서 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북쪽 지역, 곰소만 지역의 피해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불합리고 비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잡아져야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지 그쪽에서 곰소만에서 꼬막이라든가 바지락이라든가 등등 연근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 그쪽의 어민들이 이 생존권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정책의 잘못됨에 의해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분명히 이 수협방송을 통해서도 좀 바로잡는 이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지역구인 부안군의 이 연안어업, 근해어업 때문에 이 좀 피해 사례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관련 대책이 있으신가요? 실제 그런 피해 사례가 저희 지역구인 위도와 식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도, 식도, 연안에 멸치 어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에 있어서 근해어업은 그물코를 35mm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35mm 코에 그물코에 멸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위적으로 멸치 어장이 형성될 때는 세목망이라고 해서 그물망을 사용해도 좋다. 이런 애위 규정을 뒀어요. 우리 식도나 위도에서 11km 이내, 4km 범위 내에서 근해에서 조병유를 하고 있는 작은 배들은 그물코를 25mm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허가권은 멸치를 잡을 수 있다고 해요. 멸치를 잡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물코를 25mm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25mm 그물코 가지고는 멸치를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바뀌어져야 한다. 아울러서 이것도 멸치 어장이 형성되는 시기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연안어업에도 25mm 그물코 이외에 세목망, 모기장 그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어서 우리 어민들이 생존권에 도움이 되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수산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수산산업인들을 위해서 격려 말씀 그리고 각오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인들의 요구사항, 수산인들의 권익 증진, 수산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심초사하고 있으면서 민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고, 또 제가 일정상 가지 못하는 상황이면 저를 돕고 있는 보좌관들을 보내서 그 지역의 상황을 세세히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 또 조금 더 변화를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면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각오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일 국회의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